안녕하십니까. 김동희라고 합니다. 저는 육아용품의 제조 공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조금 앞에 두 가지 영어 논문을 보셨으니까, 잠깐 머리 쉬어가는 개념으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마트 많이 가시나요? 마트. 예. 가셔서 혹시 우유 지금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우유 가격? 그러면은 뭐 용량을 정해요. 대용량 대용량? 큰 거. 그렇죠. 여기는 네, 가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얼마나만큼 이제 그러면 우유를 집에서 장볼 때 사십니까? 네. 많이 사세요? 아니면 발효는 많이 사시나요? 일단 우유 사실 때 저지방을 따로 난 저지방만 먹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 따로 없으시고 그냥 그냥 일반 우유 드시거나 저지방 우유 드시면 상관없고 그 다음에 뭐 조카가 있으셔서 혹시 뭐 분유를 자기가 타봤다. 네, 아무도 없으시죠? 네. 뭐,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재밌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발표는 한국말로 할 텐데 이 발표자의 능력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유가공의 개요와 유형별 제조 공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크게 우유, 발효유, 조제유류, 치즈, 커피 순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유의 구성 성분은 이제 크게 수분이랑 토탈 솔리드 총 고형분으로 되어 있고 이제 이 총 고형분 안에는 지방, 단백질, 그다음에 유당, 뭐 기타 미네랄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토탈 솔리드와 SNF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S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지방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의 성분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왜 SNF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뒤에 이제 규격인 부분이 나왔을 때 무지유 구형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SNF는 기억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원유의 등급입니다. 일단은 크게 세균수와 체세포수로 나뉘어지고 유지방률로 나뉘어지는데 이제 세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A 등급, 그다음 1등급, 뭐 일반 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체세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급, 2급으로 해서 5급까지 기준이 되어 있고 체세포수는 서울 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유선 조직에서 떨어져 나온 피부 세포와 우유 중에 백혈구 수치의 합인데요. 이거는 거의 웬만한 이제 싱싱한 원유를 기준으로 하면은 다 이제 1급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균수 같은 경우에도 1A 등급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실제로는 이제 1등급 저희 지금 한국에서는 99% 이상이 1등급 원유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는 3에서 10만 미만의 세균수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 농가에서는 다 1A 등급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1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1A 등급과 채색소수 1등급으로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크게 일단은 그 농가에서 착유를 먼저 한 다음에 이 착유한 원유를 뭐 여러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수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저 탱크로리에서 수유된 원유를 이제 청정시키는데, 청정시키면서 이제 뭐 흙이라든지 뭐 털이라든지 기타 뭐 집풀 등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유 탱크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이 앞에 보이는 네 가지 공정이 모든 유업체에서 다 실시하는 부분이고요. 집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꼭 우유 공장이 아니더라도 아이스크림 공장이라든지 기타 크림을 만드는 공장들도 무조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처리 방법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LTLT, HTST, UHT로 나뉘어집니다. LTLT는 다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파스텔을 살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TST는 이 중간의 단계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산업에서는 잘 사용이 되지 않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UHT 초고온 살균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아시다시피 살균이랑 멸균으로 나뉘어지는데 이제 살균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의 영양세포를 불활성화시키는 거고 멸균 같은 경우에는 영양세포와 포자를 모두 참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살균하는 것과 멸균하는 것에 혹시 관능이 차이가 나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네,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드셔보시면은 맛 차이가 조금 더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뭐 좋은 살균과 초고온 살균을 비교를 하더라도 이 관능은 차이가 납니다.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드셔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뭐 시간이 된다면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직접 가열 방식과 간접 가열 방식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직접 가열 방식은 이제 열 매개체와 제품이 혼합이 되게 되는 거고 물을 가열하기 위해서 스팀을 직접적으로 주입을 합니다. 그리고 빠른 가열에 효과적이고 아까 열 매개체와 제품이 혼합이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간접 가열 방식이 있는데 이 가열 방식으로 이제 유가공 업체들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열 냉각 매체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크게 판형이랑 반형이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분이 됩니다. 왼쪽이 판형이고요. 오른쪽이 관형입니다. 매체 사이가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의 파티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 오른쪽은 이제 뜨거운 물이 올라가고 왼쪽은 이제 우유가 지나감으로써 이 뜨거운 물이 이 우유를 살균시켜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공 제조 공정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요. 크, 음, 일단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긴 하지만 크게 대표적으로 네 가지 정도로만 가져왔습니다. 식품 공전에 나와 있는 정의고요. 우유라 함은 이제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 처리를 한 것이거나 유지방 성분을 조정한 것이거나 또 유가공품으로 원유 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1번 유형을 보시면은 그냥 기존에 알고 계신 우유, 뭐 저지방 우유라든지 뭐 일반 우유들이 다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고 살균하거나 멸균을 한 원유 100% 상태의 것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강화우유입니다. 강화우유 같은 경우에는 이 1번에 있는 원유 100%의 무기질 또는 이제 기타 식품 첨가물을 첨가한 것을 얘기를 하고요. 뭐 칼슘을 첨가했다거나 비타민을 첨가한 그런 진짜 말 그대로 강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은 유당분해 우유입니다. 지금 엄청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우유 중에 하나인데요. 솔직히 제가 저는 뭐 유당불내증이 없기도 하지만 되게 맛도 단맛이 또 있고 뭐 충분히 마켓에 광고를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번 가공유는 이제 1에서 3번의 규격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다른 유형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기타 뭐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뭐 딸기우유 등이 이 가공유에 속하게 됩니다. 네, 우유 제조 공정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수유를 한 이후에 청정을 하고 저유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공장 내부의 원유 탱크에 별도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 표준화, 그다음 조제, 균질화, 살균 냉각 과정을 통해서 이런 무지방, 저지방, 크림 등을 분리를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강화우유에 대한 걸 조제를 하거나 유당분해 공정이 있거나 가공유를 만들거나 라는 부분은 이제 여기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후 균질을 하는 부분은 크림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정화시킨다 되어 있는데 이 균질 단계가 없으면은 컵에 우유를 따라 놓게 되면은 위에 이렇게 흰색 피가 생기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지방 산화가 일어나거나 이제 풍미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예방시키기 위해 가지고 균질화 작업을 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원유 살균을 통해서 유해균을 산화시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살균된 우유를 이제 카톤팩, 종이팩에 담거나 페트, 그 다음 멸균팩에 충전을 하게 되고 이후
관능 검사, 유학 검사, 미생물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제 이렇게 다 되게 되면은 이제 포장은 끝나게 되는 건데요. 이제 크레이트 단위로 냉장 창고에 보관이 되고 이제 공장에서 대리점 통해서 마트를 통해서 이제 소비자에게 출하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발효유입니다. 발효유 같은 경우에는 또 유형이 엄청 많은데 크게 두 가지 유형만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이제 유산균이나 효모로 발효시킨 것인데요. 발효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지유 오염분이 3% 이상의 것을 얘기를 한다. 아까 먼저 무지유 오염분 기억을 해달라고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농후 발효유 같은 경우에는 무지유 오염분이 8% 이상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표시에 보시면은 유형이 조그맣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통의 모양으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여기 농후 발효율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배, 100배인가요? 이제 10배가 차이 나기 때문에 천만 발이랑 억말이기 때문에 꼭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농후 발효율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후 발효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이 액상 발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구르트, 그냥 말 그대로 액상의 발효가 있는데, 여기서는 원유 지방을 제거한 탈지유를 이제 살균을 한 다음, 이제 100도씨 정도에서 정체하여 갈변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럼 이때 요구르트 보유의 색이 발현이 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이제 갈변된 액에다가 이제 유산균을 접종을 시켜서 배양을 하게 되면은 커드 상태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액상 과당 등의 시럽을 배합을 하고 살균을 하게 되면은 이제 혼합이 되게 되는데 이 혼합된 상태에서 인라인 블렌더를 이용해서 이제 살균수로 희석하여 저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라인 블렌더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한쪽에는 커드와 한쪽에 시럽되어 있는 걸 섞은 그 다른 한 개 탱크에서 살균수를 라인에서 섞어가지고 희석을 시킨 거를 그냥 저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출 성형기를 이용해서 성형된 공병에 제품을 충전하여 포장을 하게 되고 아까 보신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출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농후라고 적어놨는데 농후가 아니고 여기는 포상 발효이고요. 지금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떠먹는 형식의 그런 발효를 얘기를 하는 공정입니다. 여기서는 원유 그대로를 살균을 한 다음 냉각을 시키고 여기에 유당분해 효소와 유산균주를 적종을 시켜서 배양을 합니다. 그럼 이 커드가 된 상태에서 뭐 사과 시럽을 섞든 포도 시럽을 섞든 뭐 기타 딸기 시럽을 섞든 이제 배합을 한 후에 살균 냉각을 하고 컵에 제품을 충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산화탄소도 주입을 하게 되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떠 드실 때 그 텍스처가 이제 여기 숙성 과정에서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호성이 아니고 이제 농후가 되는 거고요. 이제 앞에 보신 것처럼 이제 동일하게 살균을 하고 유산균주 접종을 한 다음에 여기는 공병에 제품을 포장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조제유류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조제 분유가 다 여기 이제 속하게 됐는데 아까 뭐 노인식이나 이제 이런 것들과 합쳐지면서 다른 유형으로 다시 편입이 되게 된 거고요. 크게는 이제 영아용 조제유랑 성장기용 조제유로 나뉘게 됩니다. 이 조제유류는 이제 똑같이 육아공품을 주 원료로 한 다음에 이제 영유아의 성장 또는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이나 비타민 등의 영양 성분을 첨가해서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크게 영아용 조제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유 수유가 어려운 상태에 이제 대용의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게 만든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럼 성장기용 조제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 이상 된 영유아용으로 가공한 분말 또는 액상의 것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시고 아기를 낳게 되면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여기서 1, 2단계가 영아형 조제유, 그다음 3, 4단계가 성장 미용 조제유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그냥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제유 제조 공정입니다. 일단 원료를 별도의 저장 장소인 사일로에 저장을 한 다음 이제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원료를 이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항온항습된 이제 에어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고요. 이후에 진공 계량 시스템으로 이제 원료의 영양을 최소화하고 영양 불균형을 최소화하게 정교하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밀도가 높은 불용성 단백질들은 원심력을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배출을 해주게 되고 살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위의 미생물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축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때는 진공을 이용해가지고 흐름점을 낮추고 이제 수분 활성도를 낮춤으로써 미생물 안정성을 같이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증발된 수분은 이제 스팀으로 재사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을 투입을 하게 되고 그다음 필수 지방산 흡수가 용이하도록 여기서도 균질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건조 과정이 있는데 이제 분마라를 통해 가지고 이제 미생물 제어 과정에도 용인하고 이제 부피가 작아짐으로써 보관과 유통에도 용인을 하게 합니다. 이 건조된 제품들은 이제 무균화 공정을 거친 또 에어를 통해 가지고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이제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인라인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 충진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무균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0.01g 단위의 오차 없이 포장을 하게 되고 완벽하게 포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질소가스를 주입을 해서 산패를 예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치즈입니다. 치즈는 크게 또 자연 치즈랑 가공 치즈로 나뉘어지는데요. 이제 똑같이 이제 유가공품에 유산균 또는 음료효소, 유기산 등을 가하여 이제 응고, 가열, 농축 등의 공정을 거친 것을 얘기를 합니다. 먼저 여기 슬라이스 치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는 자연 치즈 공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숙성이 먼저 완료된 치즈를 선별을 해서 분쇄 계량을 합니다. 이후 유화제나 탈지 분유, 천연 칼슘제를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쿠커를 통해서 첨가물들을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게 용융된 상태로 이제 개별 슬라이스로 포장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 아시는 그 개별 포장으로 된 다음에 냉각수에 침수가 됨으로써 이게 굳게 되어가지고 모양을 유지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개별 포장된 이 치즈를 질소랑 이산화탄소를 주입을 해서 외포장으로 필름을 포장을 한 다음 이제 유통이 되게 됩니다. 네, 그다음 여기가 가공 치즈의 슬라이스 치즈가 가공 치즈 공정이고요. 네, 여기가 자연 치즈에 대한 공정인데 네, 디오베트에서 이제 우유 고용분이 응고되지 않도록 정치를 시키고 커드를 덩어리로 자른 다음에 웨이를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즈를 세절을 시킨 다음 이제 물에 용리를 시켜가지고 직육면체 틀을 이용해가지고 1kg 크기로 스트레칭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후 성형된 치즈는 냉각시키고 경화시켜주게 되는데 이때 이제 15% 정도의 소금물에 40분 정도 침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염지가 완료된 후에 이제 3에서 4일 정도 숙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슬리팅 머신에 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표준화된 크기로 절단을 하고 뭐 기타 뒤에 또 다른 머신으로 이용해 가지고 균질하게 자르고 난 다음에 이제 혼합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똑같이 질소 포장과 이산화탄소를 충전하고 이제 포장이 된 다음 출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형으로 커피도 가져왔는데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유형은 없고 커피 원두를 이제 가공한 것이거나 뭐 기타 식품 또는 이제 그런 걸 섞어가지고 만든 것들을 다 커피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 커피 공정을 FD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커피 농축액을 동결 건조시켜서 만든 커피 고형분을 그냥 불러가지고 저희는 FD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커피 제조 공정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엄청 큰 컨테이너에 생두가 입고가 되게 되는데, 이 입고된 생두를 이제 이물을 클리닝하고 품종별로 분류를 한 다음 이제 사일로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로스팅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균일하게 이제 생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 로스팅된 커피를 이제 분쇄를 해가지고 물에 닿는 면적을 최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분쇄랑 로스팅된 이 커피콩에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고형분을 추출을 하는 단계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 온도를 갈아가지고 위에 뜨거운 물 붓는 과정과 동일한 과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추출액에 스팀을 가하여 고농도로 농축을 시키게 되고, 이 농축액을 혼합하고 저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농축액을 45도씨 영하로 내려가지고 동결을 시키고 진공 조건에서 수분 건조를 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들 역시 모두 자동 제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 동결된 커피와 이제 크리머, 설탕을 각각의 이제 호퍼에 투입을 하고 이제 각각의 제품 충전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포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 개의 중량이 세팅돼가지고 커피랑 크리머랑 설탕이 섞여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믹스 커피 모양으로 포장이 되게 되고요. 이후에 포장 설비를 이용해서 이제 박스 포장이 된 다음 이제 이물 검출기를 통과시키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따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